이슈 토론입니다. 9월 정기국회 막이 오르면서 전북 현안 관련법과 내년 예산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전북으로서는 교통인프라 관련법 개정과 공공의대법 통과, 신규 예산 확보가 시급한데요. 어느 때보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전북 정치권의 역할이 주목받는 시점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전북 정치권이 어떤 비전을 갖고 역할을 할지 여야 도당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조 위원장님,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는데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 추석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그 성원 덕분으로 이번에 22대 국회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여당 의원으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올해 전라북도는 이제 특별자치도로서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산 지원과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야당과 협치해서 그 목표를 꼭 이루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국민의 힘이 전라북도 도민들의 신뢰를 받는, 또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아주 불철주야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위원장님. 예.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도당위원장 이원택입니다. 추석 연휴 도민 여러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회는 정기국회와 예산국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기국회를 통해서 우리 전북의 현안과 주요 이슈들이 부각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산국회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전북의 홀대를 막아내고 전북이 독자적 경제권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난주 여야 모두 추석 민심 잡기에 나섰을 텐데요. 아무래도 자, 의료 대란이라든지 물가 급등, 민심 불안이 주 화두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추석 민심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먼저 이 위원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전통시장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직장인들을 많이 만나고 대화도 나눴는데 대부분이 좀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 또 국가가 조금 엉망진창이다라는 걱정과 염려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정부와 국회가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견제를 통해서 나라를 좀 바로 세워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 윤석열 정부의 실정, 또 국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좀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조 위원장님. 냉정하게 봤을 때 이 당정이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은 저희들도 체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의 쓴소리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의료 문제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응급실 그 상황 개선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도 저희들이 약속했고 충실히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 점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민생이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내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 외부적인 우크라 전쟁이랄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랄지 또 기후 변화랄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그런데, 지금 국회를 보면 사실 그 탄핵과 특검 이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리고 또 빨리 저희들이 좀 민생이 회복됐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민생을 우선으로 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각 정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졌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를 선출했고요.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를 뽑았습니다. 자, 새 지도부 선출이 전북 현안에 대해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시는지 먼저 조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되셨는데요. 그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또 전북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 되신 후에 이제 중진 의원들 이제 오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21대 때 호남 동행 국회의원 제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호남 동행 국회의원 제도를 활성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쾌히 수락을 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각 지역을 다니면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하면서 지역 현안을 돌보겠다.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도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방문을 하셔서 전라북도의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체크를 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 전라북도가 대통령 공약 사업이 있었고요. 이제 그 이제 어느 정도 추진됐는가에 또 점검도 하고 또 이 부분을 이제 집권 여당인 만큼 실행력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십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이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표와 이제 최고위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전북을 호남 속에서 독자적인 권역으로 경제 권역으로 인정을 하고 전북을 존중하는 정책을 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또 김민석 최고위원, 한준호 최고 등 아마 저희 전북 정치권 10분과 상당히 관계가 긴밀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너지 효과가 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예산국회 때 이제 23년 그때 정기국회와 예산국회 때도 당에서 주도해서 전북 예산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해줬듯이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 체제, 박찬대 원내대표 체제가 우리 전북의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거고요. 현안과 입법, 예산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의원님. 자, 새롭게 꾸려진 당 지도부에 전북 인사가 포함이 됐긴 했습니다만은 지난 국회에서는 전북 인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일부 들어갔습니다만은 과거에 전북 홀대 또 전북 소외 이런 우려를 극복하는 게 전북 출신 의원들 또 이번 22대 국회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이제 당 차원에서 전북 홀대 또는 전북 소외로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전북 홀대나 소외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강요에 전북 출신 장차관이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건 있지만 우리 당 지도부가 과거의 호남 속에 호남으로 뭉뚱그려 보면서 전북을 광주 정남의 어떤 변방으로 인식했다면 사실 지금은 당의 주요한 일정을 잡을 때 또 당의 주요 정책을 잡을 때 전북을 하나의 독자적 권역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의 주요 행사를 할 때도 전북을 독자적으로 존중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당의 사무총장이랄까 또는 정책위원장이 전북 출신이잖아요. 또 애결 소위도 21대 때 4년 연속 들어갔거든요. 지금 22대 들어와서 윤준병 의원이 애결이 소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당 지도부가 우리 전북 출신들 국회의원이나 전북 인사를 쓰는데 뭐 홀대라든가 소외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이제 우리 전북 정치권도 변화가 있은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걸출한 지도자에서 새로운 시대로 가면서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이 나오고 그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이 성장해가면서 더 자리를 잡아가야 할 과제는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차원에서 우리 전북에 대한
전부 국회의원이나 인재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배려하고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조 의원님, 자, 호남이 국민의힘의 험지이다 보니까 뭐 현역 의원이 없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호남을 제2의 지역구로 하는 동행 의원이라든가 서진 정책을 주창해 왔습니다. 자,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될지 또 그다음에 호남 동행 국회의원 위원회 내에서 우리 조 의원께서는 어떤 역할을 해내실 수 있을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호남 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됐고 제가 그 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이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21대 때는 한 52명 정도? 네, 처음에 출범할 때는 한 40명 내였는데 지금은 62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2의 지역구죠. 네, 그래서 의욕을 보이고 있고요. 아마 이제 이번 달 말쯤 이제 발족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2의 지역구로 생각을 하고 그 지역의 지자체장들도 만나면서 어떤 예산의 필요 그리고 또 정책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협조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김관영 도지사가 그 정책 협력관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야가 협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협력관이 지금 이제 여야의 그 다리 역할을 하면서 부지런히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다시 이제 공통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자, 9월 2일 정기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자, 여권 측에서는 야권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서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 야권 측에서는 정부가 제2요구권을 남발하고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하면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전국 상황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야권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말은 저는 전제가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반이 됐는데 사실 정부가 국가 비전을 세우고 또 정책을 세워서 이런 일을 추진할 테니 입법적으로 예산적으로 협조해달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협조할 건 협조하고 반대할 건 반대할 텐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 사안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뭐 이태원 참사라든가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당연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든가 책임 소지를 따져야 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또 정부와 여당이 이제 발목을 잡았던 게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민생이라든가 경제 정책이라든가 또는 민주주의 후퇴 또는 권위주의화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어떤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양국관리법이라든가 또는 농안법이라든가 이런 건 정부가 쌀값 하락에 대해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책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걸 발목 잡는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정부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부처별로 정책과 비전을 내세우는 건데 우리가 그걸 발목 잡아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의 이제 그런 논리를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윤석열 정부 2년 6개월간을 지켜보면 사실 뚜렷한 비전과 정책이 없었고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이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가는 걸 거꾸로 여당이 발목을 잡았고 거부권을 남발해 왔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조 의원님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렇게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야당이 지적하는 것이 이제 일견 좀 옳은 부분도 있지만 또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출범할 때 거대 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뭔가를 하려고 해도 어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터놓고 대화를 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 나름대로 하려고는 했는데 그리고 이제 양국관리법 부분도 사실 이제 그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통과를 안 시켰다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지난 8월 12일 날 국무회의에서 그 쌀 문제에 대해서 쌀값이 이제 하락을 하니까 작년 그 쌀 5만 톤과 올해 40만 톤에 대해서 정부가 그 공공 비축 그 매입 제안을 했거든요. 그리고 국무회에서 의결을 했고 그대로 이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정부에서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걸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거부권 행사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제2요구권 한 것이 지금 보면은 방송법이 4개가 됩니다.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그다음에 또 전국민 25만 원 살포법, 노란봉투법 이렇게 7개거든요. 그러면은 이 법안들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법안인지 정쟁을 유발하게 한 법안인지 저는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좀 의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사실 4대 개혁에 대해서 비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연금 개혁, 또 의료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그것을 입법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책으로 같이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이 국회에서 뭐 워낙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얘기하기 이전에 어떤 무슨 사건이 터지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더 정쟁으로 몰고 가지 않나 하는 자꾸 그런 공세를 하기 때문에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냉랭해지고 좀 그런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뭐 반론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19개 법안을 이제 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그 중에 예를 들면 한우법, 양국관리법, 민생 대단히 중요한 한우법은 정쟁도 아닙니다. 지금 한우 농가들이 어려운 건데 딱 하나요. 여야가 협의 안 됐다고 거부권을 행사한 거거든요. 양국관리법 또 간호법 거부권 행사했다 이번에 통과시켰잖아요. 이건 넌센스거든요, 사실. 1차 때는 거부권 행사하고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사실 너무 헌법에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보는 사람인데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연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의료 개혁을 하기 위해서 또는 뭐 예를 든다면 노동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입법 과제, 어떤 핵심적 정책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한 것이 있는 건가.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19개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이 정부가 뭘 내놓고 우리가 반대하고 해서 부결된 법안 숫자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거의 없을 겁니다. 정부가 뭔 법안을 내놔서 우리가 부결시킨 법안이 있는 건지. 예. 오히려 정부가 어떤 근본적 대책으로서 뭘 내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법안을 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전후 사정을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듣고 우리 아니, 조 근데 의원께서 이제- 제 반론을 해주시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그러면 무슨 법안을 내놨느냐 그거에 대해서 통과를 왜 우리가 안 시켰겠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제 법사위에 있어 보면은 그러니까 저쪽이 이제 더 다수다 보니까 이게 의안 상정 자체가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있어서 21대 때는 법사위원장이 그 국민의힘이었잖아요. 김도우 근데 위원장이 이제 그 패스트트랙으로 또 아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 민주당이 뭘 협조를 안 했는가? 정부가 어떤 법을 냈는데 민주당이 협조를 안 했다든가 이런 법안이 뭐 20개다, 30개다, 40개다 이런 게 있다면 좀 도출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거는- 사실 정부로부터 저희가 그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네. 이제 21대 때 그 활동을 하지 않아서 제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은 예. 제가 이제 법사위에 있으면서 21대 때 그 활동한 이제 쭉 내역이나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그 내부적으로 그런 견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건 나중에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예. 네, 알겠습니다. 총체적인 전국 현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듣고요. 자, 조 의원님, 자, 호남 유일의 보수 국회의원이자 5선의 중진이 되셨습니다. 지금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시고요. 탄핵 남발 방지법 대표 발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전과는 다르게 뭐 여러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좀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제 제가 볼 때 저는 지금 뭐 이현택 의원님 계시지만 이현택 의원님이 좀 합리적인 분이시고 그 다들 뭐 서로 뭐 존중하고 그런 사이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에서 뭐 탄핵과 이 특검법을 너무 남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제 좋습니다. 그 법안 내용을 보면은 합리적이고 그러면은 저희가 수긍을 하죠. 그런데 너무 뭐랄까 준비도 안 돼 있고 막 비합리적이고 이런 법안들이 많아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인데 그러나 저는 또 전북에 오면은 또 전북을 위해서는 저는 협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정운천 의원님과 한병도 의원님이 서로 도당위원장으로서 서로 협치를 해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2차 전지 특화단지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그 야당과 같이 손잡고 뭐 열심히 하는 그 기조는 절대 변함이 없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의원님, 저 농해수위 현재 뭐 간사로 돼 있습니다. 뭐 저희도 이 시간을 빌려서 뭐 토론 주제로 뭐 삼아 왔기도 했는데 쌀값, 한우값 많이 떨어졌죠. 농민들 또 축산 농가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또 역시 뭐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농해수위의 또 간사로서 고민이 크실 텐데 자,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예, 일단 뭐 정부가 키를 쥐고 있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쌀이나 한우의 수급 조절 정책의 권한은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 적극적으로 수급 정책을 해주면 안정적인 쌀값과 또 한우값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예를 든다면 농민과 농업의 가치보다는 어떤 물가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 가격을 다운시켜야겠다고 생각하면 수급 조절을 상당히 이렇게 완화시켜서 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농업과 농민들의 소득이 불안정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전해주는 대책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걸 보전하기 그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양국관리법, 농산물 가격 안정과 그 가격 안정에 관한 법, 농안법을 저희들이 발의를 해서 국민들이 저렴하게 농산물을 드시되 농민들도 인건비와 원자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근본적 지효로 농안법과 양국관리법을 발의를 한 겁니다. 지금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우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우법을 제정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는 건데 한우법은 지난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셨고 그래서 지금 다시 발의된 상태인데 정부의 어떤 키를 준 정부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근본적 처방은 농안법과 양국관리법, 한우법이 통과됐을 때 수급 조절도 되고 또 설령 국민들께 농산물 가격을 저렴하게 제공했을 때 일방적으로 농민들이 손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보완 대책이 그 법안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 의원님, 전북 현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라든지 자, 신규 사업 반영,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정부가 지금 예산 긴축 재정을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예결위에 민주당 전북 의원이 두 분이 계세요. 신영대 의원님과 윤준병 의원님. 그리고 또 윤준병 의원님은 이제 예결 소위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새만금 예산에서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그냥 뭐 깎았으니까 달라가 아니라 왜 필요한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나가서 예산을 따려고 합니다. 예,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역시 같은 질문 이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추가 예산 확보, 신규 사업 반영, 우리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작년 저희가 이제 예산 협상할 때 제가 예결위 개설정 소위였습니다. 새만금 예산에 대한 협상 권한을 저한테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줘서 제가 기재부와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3천억 이상을 확보를 했었는데
아마 우리 당 차원에서 새만금 예산과 관련돼서는 이제 윤준병 의원께서 국회에 우리 당 차원에서는 애결위 개수정 소위에 5년 연속 저희가 들어갑니다. 네. 21대 4년 연속 들어갔고요. 네. 올해도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새만금 예산 추가 확보와 관련해서 아마 윤준병 의원한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당내 의견 조율을 좀 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수목 원 예산이 한 뭐 700억 정도 요청이 됐는데 한 200억대 정도뿐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부 개발이 1,900억 정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한 500억 정도뿐이 안 됐고요. 환경 생태용지 2-1, 2-2 부분이 아예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총력을 기울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예산 이제 관련해서는 전라북도의 14개 시군과 도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미래산업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부분이라든가 바이오 쪽이라든가 관광 레저 쪽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 저희 당 차원에서는 전북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북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할 수 있도록 이미 요청을 해 오고 있고 좀 결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의원님, 이 의원께서 좀 전에 언급했는데 새만금 외에 신규 사업 다른 부분에 전북 현안 사업 어느 쪽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실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그 전라북도 지역의 그 대학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지방 소멸 문제에 직면하면서 R&D를 함으로써 좀 뭔가 역할을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을 위한 그 이제 과기부 산하죠. 그 R&D 예산 요청들이 왔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1호 법안으로 대강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다른 민주당 의원님들도 제안을 하셨는데 이제 저의 그 법안은 강원도를 같이 이제 그 공동으로 좀 같이 협조를 해서 이제 이 법에 광역시가 없지만 특별자치도로 돼 있는 경우에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내서 같이 공동 보조를 취하면 더욱더 예산을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이제 기조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북 특별자치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는데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다른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게 필요하고 보완할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여야가 지구당 부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도당 차원에서는 어떤 의중이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이제 과거에 지구당은 뭐 이제 독단이나 이제 뭐 부패의 고리로 상징이 돼서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폐지된 이후에 수많은 시간이 거쳐오고 또 양 당이 권리당원 기반에서 당원 기반한 당원 민주주의가 일정하게 성장해 가고 있고 저희 민주당은 아마도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을 표방하고 있고 또 당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당 체제의 부활을 통해서 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해가고 참여를 높여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 지구당 체제가 구축이 돼야 사실 지구당 차원에서의 그 지역에 대한 정책적 비전 이런 것도 이제 추진해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도당 중심이고 지역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은 사실 의무적인 조직이거든요. 당 차원에서 보면. 그러나 이제 지구당이 만들어지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김제 부안이다 또는 군산의 대하해연이다. 거기에 대한 비전과 정책 또 현안들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당정 협의도 좀 더 원활해지고 퀄리티도 올라갈 거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또 심부름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고리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네,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자 전북 정치권에서는 여야 막론하고 그동안 협치를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또 협치 정신으로 해서 또 뭐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 여야 협치를 위한 노력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걸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렇게 언론에서 불러주시니까 협치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벌써 각종 언론에서 이제 양당의 도당위원장님들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하니까 저희 만나서 많은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이 협치의 물꼬가 더욱더 아주 활기차게 뚫리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협치는 그 뭔가 좀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제 뭐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그 좀 어떤 행사나 이런데 그 이제 국민의힘 그 의원도 같이 좀 초청을 하면서 그 열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초청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토론을 하다 보니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으로서 전북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나가실 것인지를 포함해서 마무리 발언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택 위원장님. 예, 도민 여러분, 이제 정기국회와 예산국회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대광법, 남원의전원법, 또 알리백산단 추진, 또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의 과정을 통해서 이 현안을 여론화시키고 또 양당이 힘을 모아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예산국회 속에서 우리 전북이 예산으로부터 홀대받지 않고 내발적 발전 전략의 어떤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배숙 위원장님과 함께 힘을 모아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배숙 위원장님. 네, 이번에 이제 예산국회 그리고 또 정기국회 때 저희들이 전북의 그 필요한 사업과 그 예산에 대해서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이 한 두세 명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충청도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청도는 지역민들이 정말 충청도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한 당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이쪽, 한 번은 저쪽.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이 이 충청권이 어디에 표심이 있는지 굉장히 민감하고 정책과 예산을 쏟아붓습니다. 그 결과 충청도의 GRDP는 우리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치적인 균형을 잡아달라.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을 한다. 새는 양날개로 날아야 높이 날고 멀리 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